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토입니다. 새로운 구독자분들을 위해 찐중토에 대해 간단히 안내 드립니다. 찐중토는 중국 주식에 초점을 둔 전문 채널이고 주요 코너에는 중국 시황, 중국 산업, 중국 종목, 중국 산업 종목, 중국 증권사 리포트 읽기, 구독자 Q&A 공유, 중국 리더 인터뷰 보기, 중국 현지 일대일 토크 및 중국 현지 증권방송 보기 등이 있는데요. 그중 시황, 산업 종목이 메인입니다. 찐중토에 익숙하신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썸네일 배경색으로 코너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7월 들어 중국 현지 증권사에서 발간한 반도체 산업 심층 리포트는 총 14편인데 그중 하나를 선택해서 첫 페이지 요약 부분 위주로 공유하겠습니다. 고하이증권 국회증권이 지난 7월 4일 발간한 70여 페이지 분량의 심층 리포트인데요. 리포트 제목은 半导体的第二次跨越复盘与预判.跨越는 뛰어넘다는 뜻인데 여기선 주가의 본격 상승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목을 번역하면 반도체의 제2차 본격 상승, 리뷰와 예측.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선 중국 증시중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한번 보고 갈게요.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중국의 96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8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의 반도체 업종 지수의 흐름을 쭉 보시면 대체로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거의 재미가 없었죠. 그러다가 2018년 말 2019년 초쯤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19년, 20년, 21년 눈에 띄게 확 올랐죠. 기간을 좀 짧게 보면 2019년, 20년, 21년 보시면 2019년 초쯤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고 2020년 상반기까지 쭉 오르다가 하반기에 약간 속도 조절이 있었고 2021년 올해 1분기에 좀 하락하고 나서 4월부터 다시 본격적인 상승세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좀 더 짧게 볼게요. 2021년 1월, 2월, 3, 4, 5, 6, 7 보시면 올 연초부터 1월 중하순까지 오르다가 그 후부터 한 3월 말까지 하락했고 4월부터 다시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왔고요. 하지만 이번 주 들어 약간 이익 실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세요. 리포트 목차는 다음 4가지. 첫째는 제1차 상승에 대한 리뷰인데요. 2019년 초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중국 반도체주 상승의 배경에 대해 분석했고 둘째는 제2차 상승에 대한 분석인데 2020년 2분기부터 현재까지 상승한 배경 그리고 지금의 상승세가 지속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 전망했습니다. 셋째는 향후 유망 분야에 대해 세부 분야별로 분석했고 마지막 4번째는 국회증권이 주로 모니터링 중인 종목들을 나열했습니다. 심층 리포트 분량은 73페이지지만 오늘 영상은 요약본을 공유 드리는 거라서 자세히는 전개 못하고 또 현지 보고서의 느낌을 최대한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한국적 표현에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그냥 중국식으로 갈게요. 그리고 국내는 모두 중국 국내를 말합니다. 네, 시작할게요. 첫 단락 소제목은 반도체의 제1차 본격 상승 리뷰, 밸류에이션 제고가 주도, 국산화 대체 전면 가속화라는 큰 방향 확립. 우선 그래프 2개를 보고 갈게요. 위 그래프 중 진한 파랑은 CSI 300 지수, 연한 파랑은 전자 지수인데 보시면 2019년 초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CSI 300 지수의 상승폭은 40%, 하지만 이에 비해 전자 지수의 상승폭은 117%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아래 그래프를 보면 노랑이 전자 지수, 빨강이 전자종 반도체 지수인데요. 보시면 2019년 초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노랑 전자 지수의 상승폭이 117%인데 비해 빨강 반도체 지수의 상승폭은 226%에 달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PE와 지배주주 순이익이 지수에 대한 상대 기여도로 봤을 때 PE의 기여도가 지배주주 순이익의 기여도보다 컸는데 반도체 지수의 대폭 상승은 주로 밸류에이션 중추의 상향에 기인했으며 밸류에이션 중추의 상향 요인에는 주로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화웨이, SMIC 등에 대한 미국발 제재 사건의 영향은 국내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의 자주 독립의 필요성과 긴박성을 확연히 부각시켜줬고 국산화 대체는 국내 반도체 발전의 가장 큰 추동력이 됐습니다. 둘째는 반도체 산업의 경기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중국 대륙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점. 셋째는 국가 정책과 자금 강도의 지속적인 강화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단락이고 이어서 두 번째 단락 소제목은 반도체의 제2차 본격 상승, 실적이 주도, 실적 달성과 산업 경기가 핵심 영향 요소, 이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분기 이후 미국의 화웨이향 수출 금지령 등 사건이 밸류체인의 예상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전면적으로 반영된 상황에서 반도체 업종은 반전 장세를 맞이하게 됐다. 당사는 반도체의 제2차 상승은 제1차 때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다를 것이라고 본다. 2019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의 상승은 일종의 보편적인 상승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 상승은 K자형의 분화 흐름이 시현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실적 달성 능력이 강하고 산업 추세가 좋고 경쟁 구도가 양호한 반도체 세부 분야의 선도 기업이 반도체 업종의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갈 것으로 본다. 산업 경기 면에서 보면 두 가지. 첫째는 자동차가 대변혁 시대에 처해 있는 가운데 자동차용 반도체가 역사의 여정에 올라서서 역사적인 발전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조사업체 IHS의 데이터에 의하면 2020년 글로벌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 규모는 380억 달러, 자동차 산업의 3화 추세, 즉 전동화, 지능화, 공유화라는 3화 추세 속에서 2026년에 시장 규모가 67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글로벌 반도체의 계속된 공급 부족 상황에서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밸류체인의 호경기가 지속될 것이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기구인 WSTS의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2021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10.9%에서 19.7%로 크게 상향 조정되면서 시장 규모는 사상 최고치인 5,272.23억 달러에 달할 것이고 2022년에는 8.8% 성장한 5,723.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이 국내 반도체 밸류체인에 미치는 영향은 불일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은 국내 업체들에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얻기 어려운 기회를 줬으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산업 밸류체인으로 점차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래프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이 그림은 중국의 반도체 칩 자금률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빨간색 점선은 China IC Market, 즉 중국 국내 반도체 산업 규모, 파란색 점선은 China IC Production, 즉 중국 국산 반도체 칩. 그래서 요 파란색 숫자를 빨간색 숫자로 제하면 중국의 반도체 칩 자금률이죠. 보시면 2010년 기준으로 중국 반도체 칩의 자금률은 10.2%, 그러다가 10년 후인 2020년에 와서는 자금률이 15.9%로 향상됐고 2025년이 되면 자금률의 전망치는 19.4%로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전망치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칩 자금률이 점차 향상될 것이라는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단락 소제목은 반도체 주요 견인 분야는 자동차용 반도체, 핵심 장비와 소재, RFIC와 애널로그 IC 등 세부 방향, 이거 다음 3개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첫째는 자동차용 반도체 분야. 자동차의 3화, 즉 전동화, 지능화, 공유화의 추세는 산업 밸류체인 가치의 재구성을 추진할 것이며 자동차용 반도체의 성장은 주로 첫째, IGBT, 둘째, MCU, SoC 등 제어 장치, 셋째, 메모리 칩, 넷째, 센서, 다섯 번째, 애널로그 IC 등에서 보일 것이다. 현재 자동차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는 단계에 있고 국내 자동차용 반도체가 해외와 격차가 비교적 큰 가운데 국내 자동차용 반도체 선도 기업은 산업 발전과 국산화 대체라는 동풍에 힘입어 신속하게 굴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는 핵심 장비와 소재 분야.
반도체 장비와 소재는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의 초석이며 반도체 칩 공급 부족이라는 배경하에 국내 웨이퍼 생산 능력이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어 국내 반도체 장비와 소재 분야의 선도 기업은 다운스트림 대발전과 국산화 대체로부터 충분히 수혜받으면서 전면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셋째는 애널로그 IC와 RFIC 분야. 애널로그 IC는 생명 주기가 길고 주기성이라는 특징이 있고 사업의 지속성이 강하고 경쟁력이 있어 우수한 반도체 세부 분야다. RFIC 업종은 5G와 IoT의 추진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 애널로그 IC와 RFIC 산업은 문턱이 비교적 높고 경쟁 구도가 양호하며 국내 선도 기업은 국산화 대체라는 큰 추세의 수혜로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고 첫 단락부터 세 번째 단락까지 소제목을 반복할게요. 첫 단락 소제목은 반도체의 제1차 본격 상승 리뷰, 밸류에이션 재고가 주도, 국산화 대체 전면 가속화라는 큰 방향 확립. 두 번째 단락 소제목은 반도체의 제2차 본격 상승, 실적이 주도, 실적 달성과 산업 경기가 핵심 영향 요소. 세 번째 단락 소제목은 반도체 주요 견인 분야는 자동차용 반도체, 핵심 장비와 소재, RF와 애널로그 IC 등 세부 방향. 이어서 국회증권은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도체 국산화 대체는 대세다. 산업 경기 상승이라는 큰 배경하에 실적 달성 능력이 강하고 경쟁 구도가 양호한 세부 분야의 선도 기업이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며 반도체는 두 번째 본격 상승세를 맞이할 것으로 본다. 반도체 업종에 대해 추천 의견을 유지한다. 네, 이어서 국회증권은 세부 분야별로 주목하고 있는 주요 기업에 대해 간단히 짚었는데 총 15종목, 15종목 중 제가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매 불가 종목을 취소선으로 표기했는데요. 즉 여기서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매 가능 종목은 6개 있죠. 각각 002371,北方华创, 북방화창, 영문명은 나우라 테크놀로지, 002409, 야크科技, 야크과기, 영문명은 요크 테크놀로지, 603290, 스다반다오, 영문명은 스타파워 세미컨덕터, 603501, 웨얼股份, 영문명은 웨어 세미컨덕터, 603986, 兆易创新, 영문명은 기가디바이스 세미컨덕터, 한글은 조역창신, 00981, 중심국지, 중심국제, 영문명은 SMIC, 홍콩과 상해 과창판 동시상장 종목입니다.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매 가능 여부에 상관없이 이 15개 기업의 주요 제품과 주가 흐름 정도만 간단히 짚을게요. 002371, 北方华创, 북방화창. 반도체 장비 1위 기업이고 주가 흐름을 보시면 2011년, 12년, 13, 14, 15, 16, 17, 18, 19, 20, 21. 좀 짧게 보면 19년, 20년, 21년. 좀 더 짧게 2021년 1월, 2, 3, 4, 5, 6, 7월 7월 14일 기준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 75%. 002409, 야크科技, 야크과기, 요크테크놀로지, 반도체 소재 기업이라 찾을 수 있고 주가를 보시면 2011년 12, 13, 14, 15, 18, 19, 20, 21. 좀 짧게 보면 19년, 20년, 21년. 올해만 보면 2021년 1, 2, 3, 4, 5, 6, 7월. 7월 14일 기준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 43%. 300223, 北京军政. 영문명은 Ingenic Semiconductor. ISSI 인수했고 자동차용 메모리 칩 대기업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 12년, 13, 14, 18, 19, 20, 21, 19년, 20년, 21년. 올해는 1월, 2, 3, 4, 5, 6, 7월. 7월 14일 기준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 28%. 300623, 지혜지혜웨이디엔, 영문명은 지양수 지혜지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전류 제어 기능을 지닌 반도체 소자인
사이어리스트를 제조하고 IDM 밸류체인 구축 중입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18년, 19, 20, 21, 19년, 20년, 21년, 올해는 1월, 2, 3, 4, 5, 6, 7월 7월 14일 기준 연초 대비 수익률 17%, 300661, 성방股份, 영문명은 SG마이크로, 애널로그 IC 대기업, 주가 흐름은 18, 19, 20, 21, 19년, 20년, 21년, 올해는 1월, 2, 3, 4, 5, 6, 7월 7월 14일 기준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 31%, 300782, 조성웨이, 영문명은 Maxsand Microelectronics, RFIC, 주가 흐름은 20년, 21년, 올해는 1월, 2월, 3, 4, 5, 6, 7월 7월 14일 기준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 36%, 603290, 스다반도, 영문명은 Star Power Semiconductor, IGBT 대기업, 주가 흐름은 작년에 상장한데 올해 1월, 2월, 3, 4, 5, 6, 7 7월 14일 기준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 40%, 603501, 웨얼股份, 영문명은 Well Semiconductor, 이미지 센서 CIS 대기업, 2018년, 19년, 20년, 21년, 19년, 20년, 21년, 올해는 1월, 2, 3, 4, 5, 6, 7월 7월 14일 기준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 39%, 603986,兆易创新, 영문명은 Giga Device Semiconductor, 조역창신, MCU와 No Flash 대기업, 17년, 18, 19, 20, 21, 19년, 20년, 21년, 올해는 1월, 2, 3, 4, 5, 6, 7월 605111, 신节能, 영문명은 오시 NCE Power, MOSFET, 작년에 상장했는데 2020년, 21년 7월 14일 기준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 16%, 605358, 리양웨이, 영문명은 항저우 라이언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반도체 실리콘 펠렛, MOSFET, MOS 등 작년에 상장했고 2021년 1월, 2, 3, 4, 5, 6, 7월 7월 14일 기준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 3%, 688200, 화펑测控, 영문명은 베이징 화펑 테스트 앤드 컨트롤 테크놀로지, 반도체 테스트 기기, 작년에 상장했고 7월 14일 기준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 27%, 688396, 화룬웨이, 영문명은 China Resources Microelectronics, Power Semiconductor, 센서 등 마찬가지로 작년에 상장했고 7월 14일 기준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 29%, 688536, 스리프, 영문명은 3PIC, Analog IC, 마찬가지로 작년에 상장했고 7월 14일 기준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 30%, 홍콩 종목 00981, 상해 과창판 688981, 중심국제, 중심국제, SMIC, 파운드리 1위, 홍콩 종목 2008년, 9년, 10년, 14, 15, 18, 19, 20년, 21년, 2019년, 20년, 21년, 올해는 1월, 2, 3, 4, 5, 6, 7월 7월 14일 기준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 3%, 상해 과창판 종목은 작년 7월에 상장, 2021년, 올해 1월, 2, 3, 4, 5, 6, 7월 7월 14일 기준 연초 대비 주가 수익률 마이너스 3%. 끝으로 국회증권은 리스크 요인으로 다운스트림 수요 예상치 하회, 중미 무역 마찰 악화 지속, 국산화 진도 추진 불확실성, 기술 진도 불확실성 및 초청기업 실적 예상치 하회 등을 들었습니다. 네, 국회증권 심층 리포트 요약본은 여기까지고 유의사항 2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증권사 리포트의 종목 리스트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증권사 리서치센터 반도체 산업 담당 연구원은 특정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산업 전반을 봐야 하는 거고, 또 특정 종목의 주가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해도 산업 심층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유망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좀 골고루 다뤄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 종목 리스트에 있는 SMIC는 찐중투 과거 영상에서도 몇 번 안 좋게 본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반도체주 중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매 가능 종목이 좀 더 있긴 하지만 본 영상은 국회증권이 7월 4일에 발간한 심층 리포트를 공유하는 거라서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시황 전반이랑 관련된 내용인데, 찐중투 과거 영상에서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증시가 2월 춘절 연휴 이후부터, 즉 2월 18일부터 3월까지 본격적인 조정세를 겪은 후 4월부터 조금씩 안정세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현지 증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바이오 쪽으로 유입됐고, 특히 상해 과창판과 심천 창업판 쪽으로 집중적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그 외의 업종이나 종목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면서 주가가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7월 들어 증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특히 제약 바이오랑 플랫폼 종목들, 그리고 이번 주 들어 즉 7월 12일부터는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요 며칠 동안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든 2차 전지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내내 급등해서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고, 또 지금 2분기 실적 시즌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망 분위기 속에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7월 14일 기준 중국과 홍콩 증시 주요 지수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중국 쪽은 상해 50 지수 마이너스 8.3%, 상해 종합 지수 1.6%, CSR 300 지수 마이너스 2.5%, 심천 성분 지수 플러스 4%, 상해 과창 50 지수 플러스 11.7%, 심천 창업 지수 플러스 17.6%, 반도체 지수 플러스 26.8%, 홍콩 쪽은 홍콩 항생 지수 플러스 2.0%, 홍콩 H 지수 마이너스 6.3%, 홍콩 테크 지수 플러스 0.1%. 네, 오늘은 국회증권이 7월 4일 발간한 반도체 심층 리포트, 반도체의 2차 본격 상승 리뷰와 예측의 요약본을 공유드렸습니다. 중국의 반도체주가 창업판이랑 과창판에 많이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은 외국인 개인 투자자 매매 가능 종목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반도체주는 2018년 말 2019년 초부터야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미국발 제재로 인한 국산화의 절박성, 글로벌 반도체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지속 등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중국의 반도체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업종인 게 분명합니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좀 아쉬워하시겠지만,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반도체 주식이 워낙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서 투자 기회는 언제든 더 있다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증시 상황에 따라 외국인 개인 매매 가능 종목 위주로 반도체 관련 정보를 공유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찐중투였고요. 찐중투 주변에 많은 전파 바랍니다.